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이준하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토강 1기도 마지막인데요. 오늘도 토강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홍홍 너무 기대돼요. 네, 좋고요. 네, 제목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다 달아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노는 뭔가 익숙한 단어인 듯 싶다가도 또 막상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좀 특이한 지금 이제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오늘은 자가발전 나노소자 나노발전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 부산대학교에서 서울까지 나노의 거장 황윤회 교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황윤회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현재 부산대학교 나노기술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자가발전 나노발전기, 태양광 물분해, 캐퍼시티 나노센서 등에 대해 연구 중이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황윤회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황윤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부산에서 오셨냐고 알유튜브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예, 네. 진짜 오늘 새벽에 비행기 타고 이 강연을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이 강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받아봤었는데 예. 질문들의 내용을 보니까 나노소자의 재료나 전망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뭐 이런 등등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럼 오늘 강연을 들으면 이러한 궁금증들이 다 해결이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조금 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강연을 들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주시죠. 자,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오늘 그 얘기할 제목이 자가발전 나노소자, 그래서 나노 발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저는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에 있는 황윤혜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다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제목에도 있었지만 자가발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자가발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자가발전 소자로서 나노발전기라는 게 뭐며 나노발전기를 어떻게 응용해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발전, 이제 에너지 수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하베스팅,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줍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자가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완전히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 대개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어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IoT라는 게 결국 여기 인터넷과 기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이제 IoT죠. 그래서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벌써 저희들이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해요. 뭐 냉장고를 켜고 켜고, 뭐 그다음에 보일러를 켜고 켜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면은 이제 청소기,
요게 지금 포인터가 청소기도 이제 저희들이 마음대로 뭐 예약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AI 스피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본인들이 직접 킨다기보다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요새 핸드폰도 보시면 그 지니야 뭐뭐 해줘 그러면 많이 하잖아요. TV 켜줘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기계와 어떤 인터넷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 기계를 우리들이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이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미 벌써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까지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요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로 적혀 있어서 좀 죄송한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 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BCI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꿈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계의 스위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그게 이제 동작이 될 수 있는 시대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컴퓨터도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단어를 생각하면은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기 동작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가거나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비밀스러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남이 잠깐 딴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좋겠죠. 학생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BCI 비슷하게 BMI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예요. IoT랑 비슷하죠. 단지 네. 다른 건 뭐냐 하면 인터넷이 아니고 인간의 뇌 또는 뭐 하여튼 생물체의 뇌와 어떤 기계 간의 정보가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중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환자가 이 기계를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물이 먹고 싶으면은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기계가 가갖고 물을 떠다 이렇게 입에 갖다 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럼 다 뇌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여기 유명한 사람이죠. 뭐 다른 이유로도 유명하고요. 전기 자동차로도 유명하고. 네.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무슨 지금 얘기를 사업을 꿈꾸고 있냐면은 뉴럴 링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네. 밑에 나와 있는데 뉴럴 링크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여서요. 저분이 뭔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그러면 나쁜 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아까는 동작이 잘 됐었는데 슬라이드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앨런 머스크가 그 뭐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돼지 그 뇌에다가 여기 옆에 보이는 여기 이제 이그젬플은 여기 사람 머리지만은 요런 어떤 칩을 여기 심어 가지고요. 뇌의 정보를 기계에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실험을 이미 벌써 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돼지 뇌에. 그렇죠. 왜냐면 인간에게는 실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칩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직접 사용한 칩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여기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럴 링크의 그 소자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셨겠지만은 일단 뭔가 신호를 감지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그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계랑 우리가 전달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닛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 동작시키기 위해서. 껐다 켰다가.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전기. 전원. 그렇죠. 전원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이제 주로 이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또 갑자기 빨리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미래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전이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에 요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 구글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자를 옷 같은 데 이렇게 붙여 가지고서는 지금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그 뭐 데일밴드 비슷하게 피부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에는 이미 많이 나오죠. 몸 안에 생체 이식 비슷하게 해갖고 집어넣어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뭐 생체 신호도 감지를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쓸 거라고 우리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중요한 게 세 개라고 혹시 진행하시는 분 기억나세요? 전원, 전원, 데이터 송수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였지 하나가? 센싱, 네, 센싱. 네, 신호를 네. 인식해야 되니까. 네. 결국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붙여가지고 쓰고요. 당뇨병 환자들의 뭐 혈당을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다든지 기계가 아니면은 여기 뭐 목줄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가지고서는 그 혈압 같은 것도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그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삽입형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심장에다가 붙이면 네. 심장에다가 붙이면은 심장의 어떤 건강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앨런 머스크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뇌에 붙여서 우리가 뇌파 신호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감지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컴퓨터에서 그 뇌로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성공적으로 되면 완전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뭔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컨디션 관리나 뭐 아니요. 그거보다도 네. 그 EBS나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BMI를 통해서 그냥 지식을 넣어주는 그냥 건가요? 컴퓨터가 뇌에 넣어줄 수도 있는 이런 기능도 우리들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아까 거죠. 전에 댓글에서도 석대님도 그러셨는데 그냥 예.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게 하는 게 예.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댓글창에도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예. 피부나 아니면 몸에 이식했는데 그렇죠. 고장이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인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모든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뭐 장비라든지 기기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해갖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거를 거칠 때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게 그래요.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게 뭐 좋은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추락하면 어떡하지라는 예. 그런 걱정부터 식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100% 안전하게 모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소자가 우리 진행하시는 사회자분께서 대답을 잘해 두셨듯이 센서 파트하고 데이터 송신 파트하고 전원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제 다 네.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몸에 붙이거나 아니면은 집어넣거나 죄송합니다. 몸에 붙이거나 집어넣거나 해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신호를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우리들이 핸드폰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네. 핸드폰에다가 신호를 보내면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요. 여기 이제 그 클라우드 메모리에 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요. 이 정보를 이제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어떤 병이 있는데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데 뭔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의사한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냐 해서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저거를 이제 부착을 하고요. 네. 기분이 좋아서 저녁 식사를 너무 과다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이제 그만 드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부터 자꾸 우려만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께서 예. 질문을 주셨는데 아,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몸에 부착하거나 예. 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칩을 사용을 할 경우에 예. 이 정보가 어디론가 전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정보만 보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전반적인 정보를 다 수집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 정보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그 업체가 아니라 해킹을 당하거나 막 그럴 경우에 이제 보안 문제도 있죠.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AI 뭐 대화해주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이제 맞습니다. 어디 예. 예.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소스를 다 가져가 가지고 그걸 그렇죠.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되고 있겠죠. 염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솔직히 대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그걸 하고 개발대로 하고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하는 어떤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서는 있지만 그런 보안 문제를 물론 풀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발 이런 것도 우리들이 고려를 해봐야겠죠. 좋으신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마 뒷부분에 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칩에 필요한 게 또 반복되지만 네.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센싱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 네. 특히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전기 에너지죠. 네. 전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이유가 이거죠. 미래 주요 전자기기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메인 주제가 나오네요. 나노 발전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 답은 뭐겠어요? 아, 전력, 네. 뭐 전원. 그래서 답을 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전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진행하고 싶냐면은 어떤 종류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얼마나 크기만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질문하고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개인이 다루는 컴퓨터의 숫자가 1900년대 그에서 1900년대 말 그다음에 이제 현재 2020년에 왔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약간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얘가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1940년대에는 전 세계에 컴퓨터가 몇 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전혀 뭐 그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은 개인이 컴퓨터를 하나씩 그래도 이제 갖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90년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확실하게 컴퓨터는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는 집에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몸에 소지하고 다닌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뭐 들고 다니세요? 휴대폰은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컴퓨터를 하나씩 떼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나노 소자들을 이제 우리가 몸에서 들고 다니든지 붙이든지 심든지 하게 되면은 점점점 이런 어떤 전자 소자의 개수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거의 그 특히 수신 여기 여러분들 왜 신호 요새 블루투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와트 정도면 됩니다. 단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수백에서 수와트에서 킬로와트에서 이제 미리와트까지 포인트 빨간색으로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작아서 네.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전력, 에너지도 이제는 나노 소자를 동작시키는 데에는 충분할 수 있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노 발전기라는 거를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나노 발전기라는 거는 나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이제 나노 발전기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 큰 쪽부터 와볼까요? 여기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쓰는 그 전력이 저기 어리신 분들은 조금 이 단위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기본 단위 와트를 중심으로 해서 1000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000배가 늘어나면 킬로와트,
그 다음에는 메가, 그 다음엔 기가, 요새 뭐 메모리 기가 뭐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테라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이 9개가 붙었으니까는 거의 10억 배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되고, 한 도시에서 쓰는 게 한 기가와트 정도 되고, 비행기 날 때 쓰는 게 한 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큰 전기기기 쓰는 게 킬로와트 정도 되고요. 우리 컴퓨터는 이제 와트 수준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조그만 나노 소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와트면 충분하고, 2분 더 작아지면은 마이크로와트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왜 굉장히 그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겨울철이면은 자주 일어나는 정전기 있잖아요. 네. 정전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 에너지로 왜 작은 에너지도 이제 그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기기를 동작시키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노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 지속 가능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그 자가 발전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전원을 끌어오거나 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전원을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또는 나노 그 시스템 소자에 필요한 우리가 에너지를 나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노 에너지를 만드는 게 결국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노 발전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이런 자가 발전이 왜 필요하냐라는 관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노 발전기의 유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힘들면은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까요? 교체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충전 하여튼 불편할 그렇죠. 수도 예, 있고. 충전이 네. 불편하고.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몸 안에 심은 소자 같은 경우에 네. 이걸 어떻게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겠어요? 굳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수확을 할 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생체 에너지 같은 걸.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생체 에너지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극한 환경, 뭐 이제 가서 교체하기 싫은데, 뭐 제가 조금 뭐 이해가 그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거요? 굉장히 높은 뭐죠? 이 고가 탑, 그렇죠? 송전탑 또는 뭐 사막 같은데 이런데 어떤 우리가 센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거의 전원으로 나노 발전기를 쓰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노 발전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략하게나마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네. 되겠고요. 뭐 질문은 안 들어오면 그러면은 다음번 이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내는 걸 우리가 에너지 수확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하베스팅을 번역한 게 이제 하베스팅 수확,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수확이라는 거는 그 우리 솔직히 지금 요새 많이 얘기하는 태양광도 에너지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주변에서 그냥 빛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열전 소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왜 그 산에 큰 이렇게 날개 달린 발전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에너지 하베스팅 중에 하나예요. 풍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고, 나노 발전기는 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수확하는 어떤 작은 소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해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들이 이제 나노 발전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노 에너지 자체가 예.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약간 예.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도 전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유해한 그런 네. 거는 없고요.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수확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발전이라는 것보다는 수확, 그러니까 하베스팅,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줍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버려질 거를 줍는다는 개념에서 죽줍이라는 죄송합니다. 예.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아 예. 저는 신세대 용어는 잘 네.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가발전, 차세대 전자소자들의 전원 공급으로는 이제 자가발전 에너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고,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벽에서 플러그 꽂아가지고서는 네. 쓴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고, 여기도 잔뜩. 예. 그 다음에 전지도 이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전지는 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 환경 같은 경우는 교체가 네.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전 질문에 이제 몇 개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지는 또 이게 폐기를 시킬 때 굉장한 환경 오염을 네. 일으킵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가 발전을 하면 좋고, 아까 이 자가 발전에 이제 예로서 태양광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열전 소자, 여기 풍력은 제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나노 발전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계적인 동작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뒷부분에 이제 조금씩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크게 나노 발전기는 압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도 그냥 압전형이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마찰전기. 요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사진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그 아까 제가 이거 강조한 이유가 이런 정전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고요. 압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도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뭐 아니면 동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신발 신고 다니면 뒤에서 불 반짝반짝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안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압전 물질을 신발 밑에다 깔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이 몸무게로 위에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가했을 때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 반짝반짝 불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 설명한 거를 이제 여기 이제 강조하냐고 조금 흔들어 봤습니다. 나노 발전기라는 게 이제 뭔지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요게 뭔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나노 발전기라는 게 뭐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을 했지만 아주 작은 발전기, 그렇죠? 네. 굉장히 작죠? 나노라고. 예. 그다음에 작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 수학 기술의 하나로 굉장히 작고 작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나노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조금 솔직한 얘기로 그 고등학생 이상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어려울 텐데, 혹시 조금 전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링크 제가 주소가 나오네요. 글 쓴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속 가능하고, 그쵸? 중요한 내용. 자가 발전이 가능한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나노 소자를 우리가 나노 발전기라고 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전형이 있고 네. 마찰전기형이 있고. 자, 압전형이라는 거는 아까 예를 잠깐 드렸지만은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움직임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금연들을 많이 하셔서 아버님들도 거의 안 피시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 라이터 중에 이렇게 누르면 딱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나오는 라이터가 네. 있어요. 그게 이제 압전 물질을 써가지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님들 또는 이제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쉽게 이제 관찰하실 수 있는 게, 요새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스파트. 네. 예. 그 따다다다닥 소리 나잖아요. 네, 그거가 따다다다. 이제 여기 압전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눌러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마찰전기형은 아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전기예요, 정전기. 그래서 여기 그 겨울철에 털옷 같은 데서 찌지직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 같은 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달라붙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전기에 의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나노 발전기의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그 최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질은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핵? 핵과 전자. 주변에 전자. 그죠? 네. 핵은 전하를 여러분들이 양전하, 음전하로 따진다면 양성자하고 여기 플러스, 네. 예, 네. 플러스 전자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한쪽은 플러스가 많을 거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전기 쌍극자라고 그래요. 이해하기 쉬운 게 극이 두 개라는 거죠. 쌍극. 쌍극. 예,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자뿐이 아니라 분자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기 쌍극자를 갖는 물질이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물입니다. 네. 물.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물은 이렇게 그 수소와 산소가 그 묘한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하가 이렇게 서로 상쇄되지가 않아서 이 전기 쌍극자를 가져요.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큰 스케일로 가서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분자가 됐건 원자가 됐건 전기 쌍극자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기 쌍극자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서로 상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만드는 물질이 이런 어떤 그 쌍극자를 갖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예쁘게 정렬돼서. 그렇죠.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전기 쌍극자를 갖고요. 그러면 전기 쌍극자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 변이 전기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 나오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수학에 너무 그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아까 얘기한 요 P라는 게 전기 쌍극자예요. 여기 T라는 건 시간인데요. 이 수학적인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P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변이 전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P가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변할까요? 아까 제가 그 잠깐 설명을 안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전기 쌍극자의 크기는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의 전하의 양과 여기 보신 P는 Q 곱하기 D라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변하면 뭐가 변하겠어요? 그러면 P가 변하겠죠. 네, P가 변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쉽죠. 아까 말씀드린 눌러가지고, 것처럼 물체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길이가 바뀌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전기가 이게 바로 압전 현상의 기본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우리가 피에조 일렉트릭이라고 불러요. 압전 현상. 피해죠.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냐면 압전형 나노 발전기를 만드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겠다? 피에조 일렉트릭 물질이라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전기 쌍극자를 갖고 있는 물질을 이용하면은 우리들이 그 압전형 나노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마찰전기 나노 발전기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중학생들을 위해서 중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왔습니다. 여기 출처는 밝혔고요. 그래서 마찰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비면은 네. 서로 다른 물체에 있던 전하들이 비비는 과정에서 옮겨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극을 띠게 되는 거죠. 중성이 아니고. 네. 그러면서 이 극을 띈 것들 사이에 전하 이동이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요게 이제 정전기거든요. 바삭바삭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정전기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입자를 여기 이제 가까이 갖고 오면 다른 물체에서 얘네들이 이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미니까 이런 식으로 전하 분포가 달라지는 이런 것도 이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도의 나름이지 모든 물질이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지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지에 어떤 경향이 있어요.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외우셨죠? 네, 지금은 못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찰 그 나노 발전기 차원에서 보면은 두 개의 물질을 서로 비벼야 되는데 또는 네. 붙였다 떨어졌다 하든지 그럼 우리 사회자께서는 어떤 거를 두 개를 골라서 쓰는 게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끝에 있는 두 친구에
에보나이트랑 근데 철가죽?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저희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닌데요.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 대답을 잘해주고 계세요. 진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예,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끼리 비비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를 만들고요. 정전기를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서울 시립과학관에 오시면 이거 제가 여기 그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니까 이거 아직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정전기 크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장비도 있으시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반대그라프 발전기라고 그래요. 이미 벌써 이런 어떤 정전기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있었고 우리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서는 작은 시스템에서 작은 전지를 이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노 발전기 차원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실크라는 물질과 그다음에 그 PI 그 폴리이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하여튼 뭐 이름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하나는 플러스 그러니까 실크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극에 있는 물질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이 발전기를 만들 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아까 그 앞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전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그럼 생성된 전류를 우리가 흐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도체? 그렇죠. 전극. 네. 예. 이것도 저희 미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극이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하를 띠는 거를 좋아하는 물질이 이렇게 서로 붙으면 그렇죠? 예, 붙으면은 이제 여기 전하가 이쪽은 마이너스가 많아질 거고 이쪽 전극에 네. 이쪽은 플러스가 많아질 거니까 많아진 마이너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요.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떨어진 거를 다시 붙이게 되면 얘가 이제는 거꾸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많아지잖아요. 반대로 또. 반대로 흐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희 방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생성되는 전하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노 발전기는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두 가지 그 특성에 의해 가지고 나노 발전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나노 발전기라고 하는데 물론 조그만 소자를 조그만 크기로 해서 나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이 나노 발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나노 현상을 우리들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나노 현상. 나노 현상.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그 나노 스케일, 쉽게 말하면 이 작은 나노 스케일에서의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솔직히 저기 2018년이라, 네, 2018년에 그 금요일의 과학터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나노 융합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강연을 한 게 있고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요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강연 YTN 내용을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거를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자세하게 세 가지 현상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냐면 크기 효과, 그다음에 양자 효과, 이건 조금 어려운데 뭐 소위 말하는 퀀텀 효과, 그다음에 이제 표면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노 발전기에서는 그 마지막 표면 효과가 제일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표면 효과라는 게 뭔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m 바이 1m 바이 1m 되는 그쵸? 이런 물체가 있어요. 네. 이 표면적이 얼마예요, 사회자님? 111이면 6면체니까 예. 6제곱미터? 예? 그럼 요거를 반으로 쪼갰어요. 네. 그러면 표면적이 몇 배가 되죠? 그러면 8개로 나눠지네요. 예. 8개로 나눠지고 여기 계산을 해놨어요. 그쵸? 커닝이 가능하죠. 예, 커닝이 가능합니다. 예. 면적이 그래서 2배로 늘었네.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계속 쪼개요. 그럼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노 크기로 쪼갰다고 생각해 보면은 1m짜리를 여기 처음에는 6m 자승이었는데 이게 10억 배만큼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질로 그만큼 표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게 나노 크기로 물질을 만들 때 나노 표면 효과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노 발전기에서 이 나노 표면 효과를 이제 이용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좀 지루하실까봐 질문을 드리면 서울 여의도의 면적을 우리들이 나노 두께로 1나노 두께로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건 저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 시청자분들을 위한 시청자분들이 뭐 대답을 질문이니까 하셔도 댓글창에 막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를 1나노미터 여의도요, 두께로 여의도. 예. 페인트 칠을 한다면 페인트가 얼마나 필요할까? 예, 4리터짜리 페인트라고 얘기할게요. 4리터짜리. 4리터짜리 페인트 예. 중요한 거는 10,000개 1나노미터 두께요. 나왔고요. 예. 대답을 조금 하셨나요? 10,000개 나왔고요. 10,000개. 어허. 이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상상보다 많을까, 적을까가 사실 궁금한데요. 근데 5통, 어우, 10만 통, 2만 통 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근접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오, 네, 계속 좀 한 통, 반 통 나오는데 오, 굉장히도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을지 적을지 초점을 아니면 제가 이 내용을 가끔 딴 데서도 얘기를 해서 소문 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들으신 거 아닌지도 모를 것 같아요. 4분의 1통까지 아 그렇습니까? 알류트님 막 지금 막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쯤에서 이제 대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4리터짜리 페인트 2통이면 충분합니다. 아, 2통이면 2통이면. 그 아,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 1나노, 얇게 바르니까. 그렇죠. 1나노로 바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얇게 바른다고 해도 그게 거의 한 수백 마이크론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노로 따지면은 거의 10만 배 가까이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1나노로 바뀐다면은 하여튼 2통이면 가능하고 지금 뭐 통 단위로 말씀하신 분들은 다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5통이건 한 통이건.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기 시청자들. 하여튼 이게 이제 표면 효과예요. 그러면 나노 발전기에서 그러면 나노 표면 효과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표면 우리가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접촉형, 특히 접촉형 네. 같은 경우에 접촉면이 그만큼 넓어지는 넓어지는 거죠. 크기에 비해, 예. 덩치에 비해서 접촉면이 엄청 넓어요. 물질을 쓰는 양에 비해서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저희들이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왜 여의도에 왜 페인트를 칠하냐고. 아,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페인트를 왜 칠하냐고요? 아, 죄송하네요. 그럼 어디로 예를 드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러면 지금 시립과학원에 여기는 도배를 하던가. 예, 한 통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들은 크게 자가 발전이라는 게 왜 미래 사회의 어떤 전자 소자에 있어 가지고서는 중요하냐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나노 발전기가 어떻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노 발전기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노 현상이라는 거를 나노 발전기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를 네.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든 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찰형 나노 발전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옷감을 우리가 이제 그 마찰형 나노 발전기에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몸에 옷에 부착하고 다니면 사람이 걸으면 이렇게 바시락 옷들이 네. 이렇게 비벼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 있을 때는 거의 없다가 걸으면 조금 있고 더 활발하게 걸으면 되고 뛰면은 더 세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나오는 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동작시키는 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몸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를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땀. 예, 땀 같은 거에서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떤지 실시간으로 제가 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영어 용어여서 좀 그렇지만 커넥티드 헬스케어라고 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러죠? 중앙에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건 어떡하냐.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준 거죠. 앞에 예를 들어준 건데 뭐 진짜 그 몸의 건강 상태를 그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예, 필요할 때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부착형이 있을 수 있고 삽입형이 붙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심장 같은 데 붙여서 뭐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심장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거기에 지금 센서를 달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달았냐면 거기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달고 있거든요. 아, 배터리랑 같이. 그렇죠. 근데 배터리가 다 되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주기적으로 수술 받아서 뭐 교체하고. 물론 이렇게.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잘 개발이 되면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파 같은 경우도 뇌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집어넣고 빼고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좀 상상에 가까운 그런 게 있는데요. 나노 로봇의 그 구동력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나노 로봇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나노 발전기를 쓸지는 이제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 나노 로봇이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 혈관 안에는 항상 뭐가 흐릅니까? 혈액들이 계속. 흐르고 그렇죠? 그럼 혈액도 분명히 일종의 액체 물질이기 때문에 전하를 떼요. 있- 네. 그래서 그거랑 어떤 물질이랑 마찰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살짝 그 혈액은 아니지만 그 물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나노 로봇에 그렇죠? 전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걸 다 이용하는 거네요, 진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말을 꺼내셨으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노 발전기 활용 분야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농업을 할 때도 이제 센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바람 같은 상황,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이제 디텍트하기 위해서 공중에 뭐를 띄워놔요. 민들레 씨처럼. 근데 거기 이제 나노 사이즈면은 그게 굉장히 잘 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에 의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접촉에 의해서 전원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그냥 전원이 다 되면은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 그 소리라는 게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이게 기계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음성 센서로 우리가 나노 발전기를 그 떨림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작은 출력을 내지만 왜 이게 유용하냐? 우리가 앞으로 쓸 소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작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전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수행한 연구 내용 중심으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혈액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를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물론 나노 구조물로 표면 처리를 한 이런 어떤 망 같은 거에 물이 흐르면 아까 접촉형 나노 발전기 얘기했듯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흐르면은 여기 이제 요 망에 여기 나노 구조물 맺는 거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 이제 측정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꼭 어떤 유용하다기보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을 틀면은 수도꼭지에서 뭐 이렇게 반짝거린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안에 있는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소자들이 신체에 부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연한 부드럽게 구부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요새 그래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핀 알죠. 그래핀 혹시 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워낙 네. 유명해서 그래핀 양면에 저희가 산화 아연이라고 하는 여기 나노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이게 유리창에 반영된 투영 이미지가 아니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왜 두 개로 만들었냐면은 더블 시키면은 효과가 더 2배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고출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종 구조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생체에 이제 자꾸 우리들이 이제 부착시키거나 심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유해한 거를 안 끼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생체 친화적인 여기 이제 M13 박테리아 파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박테리아라 그러면은 뭐 병 옮길까봐 걱정하시는데 이건 전혀 무해합니다. 예, 그래서 생체 친화형인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전기 쌍극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잘 정렬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렬을 시켜서 우리들이 또 나노 발전기를 만든 연구를 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를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깃발 같은 게 이렇게 막 펄럭이잖아요. 네. 그 펄럭임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들이 플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나노 구조물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알루미늄 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그 바람이 불면 여기 위아래 전극에서 이렇게 풀어기면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나노 발전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이용할 수가 있느냐면 공기가 흐르는 어떤 지점에 뭔가를 우리들이 센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저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 그 미들레 씨처럼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 측정하는 센서 그렇죠. 그런 걸로 이런 활용할 데- 수도 있죠. 예. 그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바람뿐이 아니라 여기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고무줄을 여기 같이 넣으면 고무줄이 왜 이렇게 탄성이 있으니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아, 예. 약간 증폭시키는 그렇죠. 역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공기 흐름에 의한 접촉형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인데 고무줄을 이용한 거고 여기 이렇게 LED 이렇게 저희들이 심어서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나노 해갖고 이렇게 불도 한번 켜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그 저희들이 그 옷감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왜 그 땀은 나가고 뭐 공기만 땀은 안 나가고 아니 땀이 나가나요? 땀만 나가고 뭐 하여튼 그 고아텍스 거기 표면을 우리들이 이렇게 그 나노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서는요 접촉형 나노 발전기를 만들어서 요것도 뭐냐 하면은 딴 거는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그 이렇게 옷감을 이용한 그 접촉형 나노 발전기를 쓰든지 아니면 아까 왜 그 공기 흐름을 이용했을 때는 아까는 그냥 알루미늄 포일에 네. 뭐 이렇게 만들어 했다고 그랬는데 이 옷감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본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어요? 니트에 부착해서 정전기를 활용. 니트가 보통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지 세르벨님께서 아까 한번 그래요? 물어보셨었는데 예, 가능은 한데 니트에 부착하는 건 아니고요. 니트 물질을 이용하면 돼요. 아 니트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패브릭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그 왜 털 쉽게 말하면 니트라고 그러면 털이잖아요. 네. 그 털로 두 개의 물질을 털과 또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이게 접촉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대답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발전기를 옷에 붙이는 거는 아니고요. 니트를 만드는 물질을 마찰형 나노 발전기의 소재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오늘 강연 제목 중에 나노 소자가 이제 그 그렇죠. 니트 재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활용 분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얘기한 거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제 그 어느 분야에 쓸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지금 그 저희 이제 뭐 특히 부산 지역에 그 원전 해체 문제가 또 이슈잖아요. 네. 예. 원전. 예, 원전 해체. 그러면 원전을 해체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사능의 피폭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나노 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그 삽입형보다는 피부 같은 데 되게 붙이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붙여 가지고서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피폭량이 늘어나면 그 순간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금 갑자기 많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든지 이 사람한테 그 사람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업안전 IoT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멋있는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나노 발전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저희들이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기 흐름을 이용한 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나노 발전기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나노 발전기를 이용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 코에다가 저런 센서를 붙여 놓으면은요.
이게 그 숨을 쉴 때 폐 기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공기의 양이 달라지겠죠. 네. 그 공기의 양이 달라지면은 나노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신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럼 그 크기의 변화를 우리들이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좋은 거는 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에 여기 지금 또 전원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공기 흐름 자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전원을 만들어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 교체 같은 거. 네. 뭐 그렇게 하여튼 뭐 코에는 그러면은 별로 붙였다 뗐다 어렵지 않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면은 할 말은 없는데, 예. 아, 그럼 저거 그냥 달고 다니면 예. 지금 그쵸?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약간 폐 질환 같은 것들도 약간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폐 질환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디텍팅을 할 수가 있으면, 네.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를 달고 다니면은 코로나 균이 들어온 거를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침입 감지를 할 수 출입 있다는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그 진단 키트 얘기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은 이제 해결해야 될 이슈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예.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기 그 이거는 진짜 이제 여기 그 심장에 붙여가지고 이거 돼지 심장 사진. 예, 돼지 심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는 이제 실험을 못 하고요. 주로 이제 그 중등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쥐보다는 크고 사람보다는 작은데 하여튼 뭐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개나 돼지나 이런 거 이제 붙여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장 수술 뒤에 여기 심장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근육 있잖아요. 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그 근육 재생을 한 다음에도 이 근육의 그 상태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쓰는 거냐면은 요 심장은 당연히 그 마찰전기나 압전 중에 압전이겠죠. 네. 예, 그다음에 근육도 근육이 이게 움직이면 기계적으로 이게 변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죠. 관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나노 발전기를 어떤 인간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 나노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꼭 이런 어떤 부착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쓸 수 있는 저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지금 도쿄의 전철역에 가면 그 바닥에 아까 말씀드린 앞전 나노 발전기를 깔았어요. 자,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걸어 엄청 다니죠. 더 다니겠죠. 지금 무슨 네. 얘기냐면, 아까 그 애기들 신고 다니는 신발 얘기했듯이 네. 사람들이 이 걸음걸음거리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도쿄 전철역 내에 전등을 켜는 것까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네. 그 채팅창에서 이승현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예. 평소에 이제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압력이나 움직임 같은 걸로 발전을 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와, 굉장히 혹시 진짜 본인이 저거를 생각해서 질문하신 거면은 엄청난 질문이고요. 그거 생각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특히 그 발생된 전원을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횡단보도죠. 네. 예. 그래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며 전기 만들면은 그걸 횡단보도 신호로 활용하는, 아니면은 뭐 주변에 횡단보도에 그 마크해 주잖아요. 네. 반짝반짝반짝. 네. 그런 용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이미 벌써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요, 거꾸로 타이어 안에 앞전형 나노 발전기를 붙여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자동차 내부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네. 제 생각 맞다고 하네요, 이승현 님이. 예,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어서 예. 나노에 대한 관심이 네. 이 강연 들으면서 커지셨다는데 대학 갈 때 학과 같은 것도 추천해 달라고 약간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야 부산대학교 오면 좋은데, 부산대학교 오기에 너무 아까우시면 더 좋은 데 가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나노 관련돼 있어 갖고 단과 대학이 있는 게 전국에서 부산 대학이 유일합니다. 아, 예,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게 있는 단과 대학이 있는 게 부산 대학이 유일하고요. 거기에는 과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나노 기계 중심으로 하는 나노 메카트로닉스, 그다음에 저희 있는 나노 에너지 공학과, 그다음에 그 광학과 메카트로닉스를 결합한 광메카, 이렇게 3개 과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느 과가 더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혹시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은 와주시면 저희야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연은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원래 저희가 3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사전 질문들이랑 실시간 질문들 들어온 게 조금 있어서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쓰면 빠르게 빠르게 질문 몇 개만 다루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지금 바로 진행할까요? 예, 교수님? 그러시죠 뭐. 예.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좋은 강연들 길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엄청 즐겁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뭐 범위 AI님 그리고 예. 토마토의 예. 10분께서 예. 질문하셨는데 이건 우리 강연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노 발전기를 일상생활 어디에서 활용이 가능할까요? 예. 또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요?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강연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제일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커넥티드 헬스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제 다니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네. 문제가 생기면 알려줄 수 있는 보안 문제들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예. 몇 개만 이제 뽑아서 할게요. 그다음에 약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나노 네. 발전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오디세이님 외에 두 분께서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 예, 경제성 이거 중요한 이슈고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경제성이 아니면 이게 상용화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또는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연구실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만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이슈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질문 중에서 예, 몇 개만 다루고 예, 도원 왕님께서 예. 질문해 주셨는데 예, 컴퓨터 개발 후에 이제 상용화 될 때까지가 얼마 안 걸렸는데 예. 마찬가지로 개인 인체 생식 나노 자가 발전기가 언제쯤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될까요? 라고. 사실 저희가 보는 저희보다 교수님이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예, 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금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가 발전과 나노 발전, 나노 발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예. 부각을 나타내는 예. 또는 선도하는 국가나 연구 그룹, 기업이 있는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종린 왕 교수라고 있어요. 미국 조지아 텍에 있는 교수입니다. 영어 얘기하면 ZLWANG 종린 왕, 미국 조지아 텍 교수인데요. 이분이 중국에 네. 저기 BIS라는 데로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지금 겸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인가 뭐 그래요. BIS. BIN인가? 베이징 인스티튜트 오브 BIN이네요. N이네요. 나노 사이언스 앤 나노 테크놀로지인가 뭐 그래요. BINN 죄송합니다. BINN 여러 교수로도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이 세계적인 연구를 이제 이끌고 계시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 연구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의 김상호 교수라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그 다음에 경희대도 있고, 하여튼 연구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나노 발전기 해가지고서는 찾아보시면은 교수님들 이름이 쫙 뜰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아까 저기 뭐야 그 보여드린 실크 있었던 접촉형 나노 발전 네. 있잖아요. 그것도 카이스트 대학 연구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중국 다음으로 그 종린왕 교수님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2등이군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예. 그러면 일단 질문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예. 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네, 죄송하네요. 이거 네. 대답을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다. 네. 예.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럼 그렇죠.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신소재 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신소재 계열로 아까 전에 이승현님과 예,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그 분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때까지 공부나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어요. 예, 공부는요. 그 나노과학이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요. 그 기초를 많이 공부하세요. 물리, 수학, 화학. 뭐 이게 별로 좋은 대답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오시면은 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전국 유일의 그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고 했고, 그래서 융합 교육을 시키냐고 다른 대학 같으면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을 4년 동안 배울 거를 저희들은 그거를 다 4년 동안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압축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애들이. 미리 좀 알고 와야지. 미리 알고 오면은 굉장히 훨씬 쉬우실 것 같고요. 책은 그 뭐 어느 특정 출판사의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뭐 하여튼 그 전공 서적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중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그 제가 출판사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 못 좀 아는 10대라는 제목의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좀 아는 못 좀 10대. 아는 그래서 신소재 좀 아는 10대, 뭐 과학 좀 아는 10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읽어보시면은 아마 나노 관련돼 가지고 또는 신소재 관련돼 가지고 그 재밌는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오늘 실시간으로 강연 진행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사실 제가 그 이런 강연을 조금 많이 다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전까지는 네. 그냥 보통 이렇게 강연장에서 코로나 시대 전에 강연하는 거를 그냥 촬영하는 건 해봤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네, 그렇죠. 마스크가 네, 계속 그래서- 흘러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 하여튼 조금 그 힘들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반응을 보니까 다들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예.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신 황윤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2주 쉬고 2기 첫 번째 강연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언택트 시대 재활치료 및 관리도 집에서 한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같이 끝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